174쪽부터요. 자,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아마 뭐라 그래?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텐데 채점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174쪽을 배워도 174쪽. 자, 1번의 정답은 4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3번. 10번도 3번이에요. 11번에 1번. 12번에 2번. 13번에 1번. 14번에 3번. 15번도 3번. 16번에 2번. 17번에 5번입니다. 넘어온 18번에 2번. 19번에 1번. 20번에 4번. 21번에 2번. 22번은 3번. 23번에 2번. 24번에는 4번. 25번에는 3번. 26번에는 2번. 27번에는 3번. 28번에 2번. 29번은 whoever이에요. whoever. 30번에 whatever. 31번에 what you said. 그리고 32번은 whenever he takes a walk. 그리고 33번은 I have two daughters who are journalists. 근데 who are journalists 할 때 who 앞에 쉼표를 찍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경우는 여러분 33의 별표치고 그 두 문장 할 때 한 문장에서 이미 결론이 나오죠. 딱 딸이 2명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쉼표를 꼭 써줘야 됩니다. 계속대용법. 34번 갑니다. 34번 She is the girl whom 또는 who 또는 that I asked the way to the hotel this morning 하면 되고 얘는 뭐 쉼표를 쓰든 안 쓰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35번에 whatever you do 36번은 however smart he is 여기는 별표 하나만 치고 however smart의 밑줄을 쫙 긋고 however이 이렇게 원래 how의 성격대로 형용사나 부사랑 같이 쓸 수 있어요. 네, 그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합시다. 178쪽 178쪽에 1번은 정답이 that이에요. that 2번은 the parking lot where Raphael works. 네. 3번은 정답이 5번이에요. 5번 뭐로 바꿔야지? I see a fruit store. Where이겠죠? where. 네. 오케이. 틀린 거 한번 보는 시간 잠깐 주고 그리고 월북 가자. 네. 틀린 거 잠깐만 보고 월북 할게요. 화면을 보는 지금 174쪽부터 채점을 했습니다. 여령이 저번에 시험 봤다면서 아주 잘 봤어요. 오늘 잘 보고 있고요. 미안 여령 나는 맨날 둘 헷갈리지 미안해. 저번에도 한번 왔을 때 둘이 안경이 비슷해. 모르는 거에다 질문해. 왜냐면 알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만 줄여도 성장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우리 문법반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던데 선생님들 회의할 때 여러분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응? 그럼요. 근데 법상 잘못 쓰인 뜻을 모두 쓰는 웨이트.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거는 어법상 잘못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사실 지우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지워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냐면 이때는 안녕 잘했어요. 얘는 그 how도 물론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the way how는 같이 못 쓰잖아. 그래서 the way를 쓸 수 있지만 이때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라 관계 부사 대시 있어요. 그래서 얘는 how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써도 돼요. 그래서 근데 말고 하나가 더 있다고. 잠깐만. 거기 잡았어요. 민서죠. 네, 민서 봐주시고요. 책 답을 펴자.
이거는 내가 정답이 뭐였을까? Although your father that on the A, B, B, C, D 중에 하나 doesn't mean that you have to instead of equal values from the father essentially one that maybe let's say that you are selling a musical to list high quality materials of that or visual effects and you can list high quality materials of 이게 아니죠. 아, 소프라. 네. 그다음에 instead of only discussing that, you can focus on the way that other than the which is that your customers are actually concerned about. What이겠죠. Which is what your customers are actually concerned about. 왜냐하면 이때는 접속사는 아닌데 앞에 성인사는 없고, 네, 그러니까 성인사를 포함한 거기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아 방금 채점을 끝냈는데 얘들아.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거 채점할 수 있는 답지 보여주거나 할게. 민서랑 지은이네. 아니면 뭐 영상을 봐도 되고요. 아 그러고 우리들 월북 가자. 월북 가서. 근데 왜 저번 주 영상 없어요? 아 여기서 없어. 미안하다. 선생님이 찍어놓고 그 강남 홈페이지 안 올렸네.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그러면 우리 뒤쪽에 월북 갑시다. 월북에 가서 몇 쪽부터 채점하면 되죠? 혹시? 245쪽. 땡큐. 갑니다. 1번에 불러줄게요. 1번에 정답 which나 that, 2번에 whose, 3번에 that이나 whom 또는 who, 4번에 that이랑 which, 5번에 what, B에 내려가서 1번에 what she did, 2번에 who나 that을 쓰고요. were waiting for, 3번에 which나 that을 쓰고요. Ruby is reading, 4번에는 which나 that을 쓰고요. Ethan was riding with. C로 내려가서 1번에 The movie I watched yesterday was boring. 2번에 Did Rosie see the girl sitting by the window? 3번에 She's the character I love the most in the story. 4번은 The man walking down the stairs is my father. 5번에 The plan he had come up with seemed brilliant. 6번에 I ate the cookie on the table. 오케이, D로 넘어갑시다. 자, D로 가서 1번에 Which people are most active? 2번에 which나 that을 쓰고요. I was born. 뒤에 이는 있으니까 쓰면 안 돼요. 3번은 Who is very wise and polite. 4번에 Which is located at 11th Avenue and Wall Street. 5번에 Which we had for lunch. 6번에 Which나 that을 쓰고 My parents sleep. 내려가서 1번에 How, 2번에 Where, 3번에 When, 4번에 Why. 내려가서 F에 1번 Why Grace was absent. 2번에 How the main character avenges. 3번에 Where he used to live. 4번에 When the tragedy happened.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틀린 거 확인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틀린 거 잠깐만 확인해. 그리고 잠깐. 근데 민서가 카톡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내줄게. 미안. 네, 저 화장실 좀. 다녀왔다. 지은이랑 민서는 왔지. 틀린 거 확인하고 있어, 얘들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수업을 슬슬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해야 돼. 질문이 너무 없어.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아니 뭐 여령이 항상 잘하고 있고 뭐 질문 없는 질문 만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질문 있으면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 그 공책을 좀 펴고 우리 오늘 필기를 가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일치와 화법을 할 생각이에요. 남아있는 단원 중에 접속사 전치사는 사실 뭐 금방 끝나고 조금 그래도 배울 만한 게 있는 게 이제 일치와 화법이어서 일치와 화법을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치와 화법 여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고요. 먼저 시제일치부터 할게요. 선생님은 책에서는 수일치부터 가는데 선생님은 시제일치부터 하겠습니다. 시제일치의 기본 대원칙을 좀 적어오세요. 1번 또 가지고 기본 원칙. 자, 기본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주절의 시제에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시킨다가 주요한 흐름입니다. 대부분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법할 때 조금 싫은 건 이런 용법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죠. 주절이 뭐고 종속절이 뭐냐. 자, 이 밑에 예시로 봤을 때 I said he would that을 써주자. 평상시에 지워도 되지만 오늘은 that을 써주는 게 여러분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He would come 이라고 합시다. 한번 물어볼까요? 지은아, 여기서 주절이 어디고 종속절이 어딜까? 종속절이 선생님 두 가지를 줄게요, 여러분. 이 둘 중 하나거든요. 얘하고 얘 둘 중 하나가 종속절이에요. 지은아, 이 중에 어떤 게 종속절일까? 뒤에 거. 아이, 고마워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얘가 종속절이 맞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언제나 좀 편안하게 찾을 생각이 있으면 접속사를 찾은 다음에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종속절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 that이 앞으로 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that절 자체가.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 왔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다른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That he likes me is true.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면 that he likes me랑 is true가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제인아 여기서는 접속사가 뭐가 있니? 이 문장에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종속절일까 주절일까? 그렇지.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뭐 왼쪽 오른쪽 또는 앞 뒤로 구분하지 마시고 종속절이 있는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는 쪽이 종속절입니다. 전체 큰 그림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대절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내가 말했다 이 대절의 내용을. 내용보다는 이 말하는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주절이 되는 겁니다. 내용은 조그마니까. 그러면 오늘이 시제일치거든. 민서야, 이 would가 말한 시점에는 분명히 미래를 나타냈을 거예요. 근데 왜 will을 안 쓰고 would를 쓸까요? 가까우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말한 시점하고 가깝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보세요, 여러분. 얘는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건데 말한 시점이 이미 과거예요. 말한 시점이 이미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미래에 뭐뭐 할 거라고 얘기한다 한들 이미 다 지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would도 보시면 내용도 결국은 과거로 지나가 버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제 내가 내일이 되면 뭐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이미 오늘 와서는 이건 지나간 거니까요. 이게 그래서 결국 뭐다? 일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CJ 기본 원칙은 I said라고 했으면 이때 will을 쓰는 게 아니라 would를 써서 일치시켜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영어 시험 문제에서 언제 한번 원칙이 나오는 경우보다 어떤 경우가 더 많죠? 예외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 선생님이 써준 거 필기 정리 다 끝내고 다음 장 넘겨가면 선생님 예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예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아마 처음 듣진 않을 겁니다. 예외는 뭐냐? 뒤에 봅시다. 더 필요한 친구 얘기해. 자, 기본 원칙은 저거였는데 우리는 결국 시험 문제에서는 예외를 더 많이 본다. 이겁니다. 예외. 대신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마 어렸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예외는 양쪽 괄호 1번으로 더 작은 걸 만들고요. 반드시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경우. 일단 간단하게 몸부터 풀면 현재의 습관이나 상태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의 설명은 별로 필요 없어요. 계속 현재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도 이걸 처음 보진 않죠. 이거는 그 나름 쉬운 부분이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가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과학적 사실. 많이 나오는 예시가 뭐죠?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이런 거 있죠. Water boils at 100 Celsius degree. degree Celsius에서 하면 되죠. 그리고 많이들 들었을 텐데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과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는 동쪽에서 떠요. 이런 거는 이쪽에 갑니다. 보통. 그 다음 속담과 격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다 현재형을 쓰게 돼 있죠. 그리고 2개 정도가 애들이 좀 가끔 기억이 안 나 하는데 첫째, 왕래발착 동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선생님도 옛날에 이렇게 배웠고 약간 올드하게 가르치는 거긴 해요. 근데 이거 말고 안 바뀌었더라고. 한 10몇 년째 안 바뀌고 계속 나오는데 왕래발착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한자거든요. 갈왕, go, 올래, come, 출발할 때 발이니까 depart, 그리고 leave, 그리고 arrive, 도착할 때 이거 등입니다. 이 친구들은 무조건 현재형을 써요. 어떨 때 많이 듣냐? 여러분이 KTX를 탄다거나 서울 가면은 the train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다음에 depart 해가지고 현재형으로 쓴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가끔 연착은 돼도 거의 스케줄대로 가기 때문에 현재형을 항상 써요. 교통에서 많이 그렇고요. 마지막은 가끔 아이들이 까먹는데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죠? when이랑 if 등에서는 그 문장 안에서만큼은 현재 시제가 미래 내용을 이미 얘기하고 있죠. 간단하게 예시를 조그맣게 적으면 if it rains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봤던
if it rains tomorrow 이런 거. 그런 거는 will rain이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써서 미래를 나타내요. 이때 will rain이 아니라 rains를 쓴다.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시도 최소한으로 들었죠. 뭐 속담격언 이런 거 다 안 쓰잖아요. 그러면 다 쓴 친구는 잠깐 머릿속에 외우고 못 쓴 친구는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시제일치부터 빠르게 정리하고 수일치로 넘어갈게요. 수일치도 쉽고 솔직히 오늘 이걸 고른 이유는 화법을 알려주려고 고른 거거든. 화법이 그래도 좀 배울 게 많아.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화법이 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쓸 친구들 다 써주시고 다 쓴 친구는 외워주시고 네. 나중에 이제 줄줄 설명이 나와야 돼요. 이거 참 많이 들어봤다 이러면 안 되고 줄줄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자 얘들아.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에요. 얘는 참 쉬워요. 첫째,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 또는 뭐 동작은 당연히 과거형을 쓰죠. 그리고 현재에 비해서는 외울 게 참 적은 이유가 얘는 얘만 외우면 돼요. 역사적 사실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예를 한번 들 필요가 있는 게 The teacher says that 임진왜란 broke out. 나 모르는데. 몰라 모르겠네. 아는 친구. 자,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여기서 broke out이에요. broke out. 왜 이게 그래? 잘 봐 얘들아. 아까 맨 처음 선생님이 기본 원칙으로 알려줬었던 said랑 지금 얘는 뭐가 다르냐면 분명히 주절이 왼쪽에 있는 대시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제 종속절이잖아요. 주절이 왼쪽인데 주절의 시제에 전혀 맞춰주지 않고 있어요. 현재 시제가 이제 주절의 시제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broke out은 종속절의 시제인데 안일치시키죠. 얘는 과거로 쓰고 있어요. 왜 과거로 쓰겠어요? 왜? 이게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죠? 역사적 사실은 아랑곳 않고 과거의 그 길로 가셔도 됩니다. 역사적 사실은 내가 선생님 지금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제 일치는 끝났죠.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끝. 네, 그러면 우리 이제는 수일치로 갑시다. 아까 번호를 1번을 크게 썼네. 그러면 2번을 크게 쓰고요. 여러분 수일치로 갈게요. 수일치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얘는 가끔씩 선생님이 매번 누누이 강조하는데 고등어법에서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적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수일치를 강조하니까 때때로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이거 참 쉬워. 그냥 뭐 S 붙여가지고 3인칭 단수조 취급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얘가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일치는 뭐 모든 걸 할 수는 없고요. 1번 동그라미 친 다음에 단수 취급을 해야 할 때라고 적으세요. 그런 애들이 뭐가 있냐? 양쪽 가로 1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each나 every 있죠. 이런 거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오고요. 단수 동사가 와요. 가볍게 몸풀기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이 뭐 아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 내신을 하다 보면 느낄 텐데 얘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뤄요. 이쪽은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뤄준단 말이야. 쉽기는 한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야 돼. 근데 항상 아직은 괜찮죠. 다 할만하죠. 2번 갑니다. 그 다음 이 책에서는 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자 얘들아. 동명사구.
또는 투부정사구 라고 적고요. 동명사구는 여러분이 알죠? 동명사를 주어로 쓸 때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입니다. 단수 동사.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주어도 단수 동사예요. 이거는 뭐 내신 때나 여러분이 동명사 때, 투부정사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3번 이상을 조금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3번은 절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적어주고요. 우리 책에서는 이걸 쓰진 않았는데 명사절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that 주어 동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that 주어 동사 또는 what 주어 동사 이것들은 보통 단수 동사를 씁니다. that은 무조건 단수 동사를 쓰는 편이고 what은 가끔씩 복수로 쓸 수 있지만 보통 단수 동사를 취급해줘요. 그래서 밑에 예시만 하나 두고 넘기자. 아까 썼던 거하고 똑같은데 that he likes me is true 라고 합시다. that he likes me 아니면 이거를 좀 극적으로 해볼까? that he likes the books라고 해보자. 그 책들을 좋아하는 것은 is true. 왜 이게 더 극적이냐면 여러분 앞에 s가 보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is를 찾아줘야겠죠. are 쓰면 안 돼. that he likes the books는 왜 안 돼? 이거 내가 왜 안 되는지 얘기해주고 얘기하죠. that에 묶여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사실 대절 하나를 지금 is가 받는 거야. books를 받는 게 아니라 그가 책들을 좋아한다는 거, 그 책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is true, 진실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is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볼까요? 2번 동그라미. 안녕 준서, 잘 왔습니다. 네. 먼저 이게 있어요. The number of 플러스 명사. 이건 그래도 좀 약간 또 물어볼까? 여진아, 얘는 어떻게 해석하지? The number of people 이런 거. 쉬워 생각보다 쉬워. 많지 않아. 뭐지? 그렇지 잘했어요. 자 보시면 여러분 이게 무엇에 씁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아마 그 비교로 한번 얘기해 줄 텐데 number of랑 항상 헷갈려 하는 아이들이 그런 거죠. The number of는 명사를 쓰고요. 이때는 플러스 단수 동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게 이제 원칙이니까. 예를 들어 the number of people 한 다음에 is로 가야 돼요. The number of people 한 다음에 is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자. 3번은 이런 거죠. 시간, 거리, 무게, 가격, 금액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모두 단수 동사가 뒤에 와야 돼요. 오케이? 뭐 옛날에 했던 거니까. 예시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그래서 10 years is a long time 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10 years를 여러분이 s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니라 여길 쳐야겠구나. 10 years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is가 맞습니다. 왜? 얘는 시간에 해당되니까 이때는 is가 맞아요. 4번 갑니다. 4번은 학과 명과 나라 이름 이런 것들도 단수 동사를 취급해줘야 돼요. 하나만 더 해주자 얘들아. 책을 보니까 질병 이름도 있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만 적어볼까 얘들아? 그 예시를 하나씩만 적어보면 EX라고 하고 얘는 mathematics 수학이죠. mathematics가 너무 힘들면 physics를 쓰세요. 나라 이름은 United States. 질병 이름은 measles 이런 거 있어요. 미스 스펠링이 헷갈리네. 네, measles.
홍역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쉬는 시간에 한 번만 더 확인해 줄게. 미있어. 맞을 거예요. 자, S입니다, 여러분. S가 끝났을 때 다 뭐라고? 단수 취급을 하세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밑에 홍역이라고 적어줘 얘들아. 혼자 아마 그 공책에서 보려면 힘들 거야. 홍역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얘네들은 다 is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S가 보여도 is로 가세요. Physics is. The United States, 뭐 Indonesia's 뭐 이런 거는 다 is. Netherlands 이런 거, The Netherlands, Misos 이런 거는 다 is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복습합시다, 여러분. 자, 쉬는 그 뭐지? 지금까지 적은 것들 복습해 주세요. 수일치랑 시제일치. 우리는 1교시쯤에 아마 화법을 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일치랑 시제일치 연습시킨 다음에 화법은 2교시에 가려고 합니다. 준서 잘 왔어요? 네. 제 숙제 다 했나? 책 가지고 왔지. 질문 있으면 해 얘들아.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관계가 아우 잘하네. 그 영상 안에 보내줄게 이제. 그 오늘 거는 진짜 꼭 보내줄게요 다들. 네, 저번 주 걸 안 올렸네. 그렇고 바로 문제를 풀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복수형으로 가겠습니다. 어떡하지 얘들아? 이거 숫자 얘들아, 이거 혹시 거슬렸니 얘들아? 이거 이렇게 양쪽 2번을 해야 됐어요. 미안해요. 혹시 바꿔야 되는 친구는 잘 바꿔줄래? 그러니까 쓰다 보면 여러분이 잘 인식을 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이렇게 넘기다가 큰 동그라미로 가버렸네. 네, 작은 동그라미를 채우시고요. 근데 어. 그 2, 3을 주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게 특별한 이유? 그러니까 저 1, 2, 3 아니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 2, 3 다음 얘들아 이거 2, 3을 왜 내가 두 번이나 했지? 이거 4번이고 이거 5번, 6번이야. 미안해 이거 4, 5, 6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미안해 이상했겠네. 지워주세요 2, 3, 4는 4, 5, 6으로 바꿔주시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2번 동그라미 크게 치고 복수형으로 복수 취급해야 할 때라고 적어주세요. 복수 취급해야 될 때는 먼저 이거죠. 1번 양쪽 가로 하고 a number of를 쓰고 명사를 써요. 여진아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니? 그렇지 잘했어요. 자 얘는 많은 명사들 이러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단수 취급해야 되는 애를 썼을 때 the number of랑 항상 조심하시고요. 얘는 복수 동사가 뒤에 오는 게 정답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 건데 and로 이어진 명사 여러 개. 이거는 뭐 별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복수 동사겠죠. 그리고 독해할 때 많이 배웠을 텐데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였죠?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거는 the poor이나 또는 뭐 the Korean 이런 거 있죠. the Japanese 이런 건데 다 어떤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무조건 들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the Korean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복수 동사가 뒤에 와요. 모르겠는 건 얘기하시고
나름 그래도 독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 봤을 거야. 이거를 어디 모아서는 못 가르치는데 얘랑 얘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으면 독해 때 분명히 도움을 받습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4번만 적으면 끝나거든요. 복수 취급할 때는. 4번 양쪽 괄호 하고요. 이거죠. 4번 양쪽 괄호 하고. 얘를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The police라고 쓰시고 얘는 경찰인데 언제나 복수 취급이에요. 복수 동사. 근데 얘는 그냥 이유를 몰라요. 그냥 the police는 이상하게 복수 취급을 하니까 얘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관용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거든. 관용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복수 취급을 한다.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 동그라미죠. 3번 동그라미로 가서 단수 복수가 뒤에 오는 명사로 결정될 때 해볼게요. 얘는 아직 확정이 아닌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보고 나서야 이제 알 수 있는 애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봤던 게 뭐냐면 부분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분을 나타낼 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분수 또는 have 또는 뭐 rest 등이 나오고 나서 이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냐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냐인데 단수 명사 즉 셀 수 없을 땐 그냥 단수 명사가 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milk라고 해보자. half a milk 그러니까 그냥 우유의 절반이야. 이러면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되더라. 우유는 셀 수가 없잖아. 그래서 half a milk 이러면 우유의 절반이라 했을 때 그거는 is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셀 수가 있어. 뭐 half of students라고 해보자. 이러면 복수 명사가 온 거죠. students가 왔을 때. 그러면 복수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복수 동사.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가 와서 복수가 왔을 때는 복수 동사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서 milk 같은 게 왔을 때는 단수 동사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어떨 때 그렇다고? 부분을 나타낼 때 그래요. 그리고 2번 가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2번 가서 이제 부분 나타내는 게 아니라 all 이런 거 있죠. some any가 맞을 거예요. 네, any 맞죠. any 등이 등 뒤에 쓰일 때라고 적으세요. 얘도 똑같은데요. 이제 거의 이쪽 부분이 끝났는데 all, some, any를 쓴 다음에 이 뒤에 단수 명사가 쓰이면 단수 동사를 써주시면 되고요. 복수 명사를 쓰면은 복수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갈리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저번에는 이거 all 다음에 이거 썼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지? 이런 건데 예시를 한번 들자면 다음 장에 들까요? 네. 일단 써놓고 여러분이 예시를 필요한 친구만 쓰세요. And all water is clean. 모든 물은 깨끗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is로 가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 있죠. All books are clean. 이랬을 때는 are로 가야 돼요. 왜? books가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니까. 네,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all 대신에 뭐 the rest have 이런 거 썼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썼으면 여러분 이제 외워주세요. 우리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사실 개개인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닌 애들인데 모아서 한번 수일치, 시제일치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치는 선생님 다시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도 영어를 가르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이 절대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거의 다 끝났고 네, 공부 좀 하세요. 복습 좀 하다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일단은 복습하고 있어. 쉬는 시간 줄게. 그렇지, 복습. 2교시에 배우는 화법 전환이 오히려 좀 할 얘기가 많죠. 여러분도 조금 배울 게 좀 많고 새롭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5분만 쉬자. 50분이니까 55분까지 쉬었다가 나오시면 돼요. 응? 응? 응. 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아직 그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neither A nor B 이런 거를 안 가르쳤거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5분 뒤에 가르칠 생각이긴 했는데 5월 같은 경우는 뒤쪽 명사에 맞춰줘야 돼. 좋은 질문. 이렇게 질문도 하고 좀 쉬고 얘들아. 쉴 친구 쉬고요. 나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나. 왜 이렇게 빠르지? 자, 이제 슬슬 돌아가시고 지금 다 있는 거니 여기? 자, 다시 한번 가자 이게 하나를 더 가르치고 일단 좀 문제 풀고 가자. 이거 아마 계속 수업만 듣긴 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2번까지 했죠. 3번 동그라미 칩시다. 3번 했네. 4번 동그라미 칩시다. 4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여러분 얘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부정대명사의 수일치라고 적어주세요. 부정대명사의 수일치. 자, 부정대명사의 수일치는 다음과 같아요.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 얘는 B as well as A. Not A but B 등이 있죠. 해석은 옆에 진짜 간단하게 써볼까? 둘 중 하나. 우리 귀찮으니까 A나 B 둘 중 하나인데 그냥 둘 중 하나. A와 B 둘 다 아님.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죠. 그리고 밑에도 똑같아요. 이거는 또 쓰기보다 그냥 이렇게 땅땡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드니까. 밑에 건 조금 다른 게 얘는 A가 아니라 B죠. 그리고 여러분 색깔펜을 드세요. 아마 이런 걸 몇 번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B를 특별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러 저런 순서로 썼고요. 오른쪽에 큼지막하게 쓰는 걸 추천해요. 사실 큼지막하게 수일치는 B의 맞춤이라고 크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외울 때도 저렇게 A, B로 가주는 게 좋고요. 조금 귀찮더라도 B as well as A를 쓰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그래야 여러분이 이 공식을 하나 외웠을 때 다 적용된단 말이야. 얘는 여기에 맞추는 거야. 네, 그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어려운 거 없죠. 밑에 그냥 정말 쉬운 거 하나 쓸까요? CF 참고라고 한 다음에 both A and B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냥 부정대명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얘는 무조건 복수 취급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두 개 다 이거니까요. 무조건 복수 취급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여러분이 모를 만한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 풀 수 있냐면 148쪽까지 풀 수 있어요. 여러분 148쪽까지. 그래서 지금 143쪽부터 슬슬 풀기 시작하시고요. 148쪽까지 풀 수 있는데 아마 중간에 선생님이 여러분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러서 우리 화법 배우고 오늘 수업은 종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큼지막한 건 거의 끝냈고 다음 주 토요일이 아마 새로운 교재하기 전 마지막 수업이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특수구문 배우고 비교급 형용사 그거는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치사 접속사랑 비교급은 빠르게 나가고 특수구문 위주로 할 겁니다.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12월 9일은 토요일 수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풀면 쭉쭉 풀리죠. 그리고 그런 판단이 확실하고 자신감 있게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어법 같은 경우는 주어가 길어지고 문장에 수식어가 많아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를 보고 수일치를 맞춰야 되는지, 시제일치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가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교적 쉬운 예문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그 원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좀 어렵게 만들어도 잘 하니까. 풀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문득문득 질문이 생기면 얘기하시고. 다들 워낙 잘 푸네요. 우리 반 중에 혹시 문법 점수 궁금한 친구 있으면 따로 오세요. 알려줄게요. 그리고 대부분 되게 잘했습니다.
뭐 한 5분 좀 넘게 줬는데 뭐 엄청 빨리 푸네,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한 2분 뒤에 다시 또 화법으로 갈 거거든요. 조금 본인이 체력을 많이 썼다 싶으면 조금 쉬어도 돼요. 2분 뒤에는 새로운 개념 배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앞에 다시 봐주세요. 공책 다시 펴고 이제 화법 전환 공부하고 오늘 집에 가면 될 것 같은데, 수일치, 시제일치는 연습도 해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원래도 여러분이 잘 하던 거니까 하시고, 화법 전환은 사실 문법 배우다 보면은 맨날 보는 건 아니에요. 항상 문법 책의 뒷편에 있는 편이고,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레벨이 있는 친구들이 보통 가르치거든요. 참고로 옆에 적어주시면 거의 모든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중3 내신에 등장합니다. 중3 내신 2학기에 등장을 하는 편인데, 그걸 시험 범위에 넣을지 안 넣을지는 사실 학교에 좀 달려있긴 해요. 안 넣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난이도가 높아서. 자, 직접 화법은 어떤 거냐면요, 큰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사용해서 전달. 걔가 그랬대 이거예요. 걔가 그랬대인데 진짜 그 사람의 빙의해서 걔가 했던 말 그대로 쓰는 게 위에 겁니다.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은 뭐냐? 그걸 순화해서 전달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가 없고 전달자 입장에서 전달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이렇게 말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죠. She said to me 하고 크게 색깔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거든요. 쉼표를 좀 강하게 치고요. 따옴표를 크게 쳐주세요. 우리가 사실 뒤에 가서 계속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배울 때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쉼표와 이 따옴표가 있는 게 큰 특징이에요. 직접 화법은. She said to me 해가지고 I am very happy 라고 해봅시다. I am very happy. 그녀가 내게 말했다. 나 정말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친구한테 전달할 때도 두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잖아요. 야, 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걔를 약간 성대모사를 한다거나. 근데 이거랑 다르게 밑에 같은 경우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She told me that. that은 여기서 생략이 가능해요, 여러분. 생략이 가능하고 She told me that she was very happy. 심지어 여기는 따옴표도 없고 그냥 마침표로 끝났죠. 네, 따옴표도 없고.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오늘 배워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왜 said가 tod로 바뀌었느냐 이 부분이랑 왜 I am이 she was로 바뀌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달자 입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나한테 I는 내가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그녀는 어차피 그녀란 말이야. 그리고 걔가 그 당시에 행복하다 얘기했다 한들 나한테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옛날 얘기했던 건데, 그치?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CJH의 기본 원칙이 뭐였죠?
주절에 종속절의 시제를 맞추라고 했습니다. 다시 what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거죠. 위에 거는 왜 안 그랬어? 위에 거는 직접 화법이니까 am으로 썼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배워봅시다. 약간 분사구문 바꾸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바꾸면 되는데요. 뭐라죠?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기라고 해서 한번 배우면 됩니다. 챙겨야 될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사람이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어디가 실수가 많이 나는지 알려줄게요.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큰 따옴표를 생략하고 삭제하고 여기 앞에 쉼표도 붙여. 쉼표랑 큰 따옴표를 삭제하고 that으로 바꾼다. 이때 that은 생략 가능해요. 오케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냥 혼잣말로 say를 썼으면 이거는 say로 바꾸는 게 맞아요. 이건 이제 혼잣말일 때죠. say는 자동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여러분한테 들어줬던 예시처럼 say to가 됐어. 이러면은 뒤에 말하는 대상이 나오거든요. 얘는 뭐로 바꾸냐면 tell 다음에 대상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tell은 원래 타동사기 때문에 따로 전치사 필요 없고 그냥 목적어가 바로 나오면 됩니다. 이게 say to랑 다른 거예요. say to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to가 필요하고 tell로 바꿀 땐 그냥 목적어 바로 오면 된다. 인데 여기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게 괄호치고요. 문법책에 따라서는 그냥 say to를 인정하기도 해요. say to 인정하기도 함.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여러 권의 문법책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전체 다수설이라 그러거든요. 다수의 문법책은 텔로 바꾸는 게 그래도 더 좋은 문법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텔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거죠. 3번. 일단 대명사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전달자 입장으로 바꾸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방금 봤었던 그 예시에서 I가 내가 아니라 전달자 입장에선 내가 들었던 그 친구 she로 바뀐 것처럼 여기 있죠. 여기에서 I가 아니라 she로 바뀐 것처럼 이 부분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또 하나 4번 동그라미 치고요. 시제와 시간 부사 그리고 장소 부사 등을 바꿔주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이렇게 잡아주세요. 3번의 별표 치고요. 4번의 별표 치고 여러분의 실수는 90% 3번, 4번에 몰려있을 거예요. 1번, 2번은 뭐 봐도 알겠지만 거의 틀릴 일이 없고요. 사람은 항상 3번, 4번에서 헷갈려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은 딱 한 번 내가 잘 하다가도 한 번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일단 1번, 2번, 3번, 4번을 살짝쿵 외워주세요. 한 1분도 못 줄 것 같아. 살짝쿵 외워주시고 약간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을 좀 알려줘야 되거든. 예시 전에 좀 더 알려줄 게 있어요. 자, 일단은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 여러분. 3번에 동그라미 치고요. 3번에 큰 3번으로 할게요. 3번 크게 치고요. 변환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은 여기서 나오겠죠? 시험은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실수가 나니까 시험에서 포인트가 여기요. 시험 포인트가.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여러분이 내신에 실제로 안 내는 학교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안 내니까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꼭 알고 있어야죠. 우리 정도 수준 되면. 첫째 이겁니다. 일단 시제라고 적어주세요. 시제는 1번 양쪽 괄호 할까요? 시제. 자, 시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제는 아까의 예시를 두 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예시 두 개로 보는 게 난데 She said to me 하고
I am happy now라고 해보자. 얘를 바꾸면 아까 바꾸자고 하니까 바뀌었죠. She told me. 네, 초반에는 계속 좀 귀찮더라도 똑같은 문장을 계속 바꿔봐. 이거 자체가 연습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said to는 일단 told로 바꿨고 얘 지우고 다운표도 지우고 다 날라가고 이때 중요한 게 그 뒤에 I가 she로 바뀐다는 점. she. 그리고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was로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뒤에 then으로 바뀌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줄게요. 자, 먼저 여기 I 같은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달자 입장에서 내가 나를 표현하면 안 돼요. 지금 친구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말을 했어. 근데 여기서 내가 그대로 I를 써버리면 내가 얘기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그녀가 나한테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녀가 was very happy.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행복했대. sad를 쓴 거 보면 이미 과거 시제입니다. 그럼 얘가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행복했대. 이미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래서 she was로 가는 건데 여기서의 공식을 알려줄게요. 여기서 여러분. 자, 여기서 공식은 뭐냐면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제 공식. 시제 공식은 전체 문장의 시제가 현재면 그러면 다운표 안에 시제 그대로 바꾸면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은 사실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왜 해당이 안 되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문장은 전체 문장의 시제가 지금 현재가 아니거든요. said라고 했고 told라 돼 있잖아. 과거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는 한 단계 더 과거로 바뀌어요. 한 단계 더 과거로 바뀐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 이미 바로 이해한 친구들 있을 거고 봐줄게요. 지금 am이라는 애가 현재형이었는데 was라는 과거로 한 단계 더 과거가 됐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set이라는 과거형 시제를 여기다 썼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과거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걸 한번 풀어보는 건데요. 밑에 she said to me 쉽게 가자. 나머지가 똑같아요. 여러분은 확연한 차이를 느끼지. I was happy 라고 이때 now를 뺄게요. 이랬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문제입니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She said to me, I was happy.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응용이고요. 아직 답을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답이라면 이런 거겠죠. 한 단계 더 과거를 만들어라. 여러분 정도 실력이라면 사실 꺼낼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한 단계 더 과거로 만들어라. 한번 해봅시다.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우리가 시제 단원을 배우면서 이 특정 기준 시점보다 더 과거일 때 이걸 쓰던데를 배웠다면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쓰는 친구도 이거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답을 한번 보여줄게요. 답은 나머지는 다 똑같겠죠.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She told me 그대로인데 여기였어요. that은 생략될 수 있다지만 일단 쓰고 she 다음에 얘가 이미 지금 말하는 시점이 과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썼으면 전체 문장에 과거 시제를 썼으면 이 다운표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준서야 이때 was는 현재니 과거니 미래니 무슨 시제니? 과거 시제예요. 그럼 여러분 다 같이 과거 시제보다 더 과거를 표현하려면 무슨 시제가 필요할까? 과거 완료죠. 잘했습니다. 오케이. 저게 정답이에요. She had been happy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게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죠. 여러분이 과거 완료를 처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럼 몇 번 연습을 하면 되지. 자, 일단 이걸 다 적어주세요. 다음 장 넘겨서 몇 번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얘를 적어요. 정답은 얘니까 적으시고 She had been happy.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연습이라고 적고요. 연습. she로 계속 갈게요. She said to me. 그다음에
I came. I will.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I will come in. here까지 하면 여러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따가 따로 알려주고 해줄게. I will come. 그리고 얘랑 하나만 더 해보자. She said to me I came 이라고 했다면.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하나만 더. She says to me I will come. 세 개를 아마 편안하게 하면은 우리가 시제 부분은 별로 이렇게 고민 없이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 쓴 친구는 자기 답을 한번 꼭 써보고요. 위에 공식을 계속 되뇌어야 돼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 전체 문장의 시제가 현재면 따옴표 안에 있는 그대로 시제를 써주라 그랬고, 전체 문장의 시제가 과거면 따옴표 안에 있는 시제보다 더 과거로 써주라. 이게 뭔 소리일까? 자기 답을 한번 써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자꾸 접목시킬 수 있죠. 뭐 물론 시간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이 숙제 풀다 보면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지금 알면 제일 좋으니까요. 한번 지금 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판단할 때 여러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까?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건 뭐 수학하고 똑같으니까요.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문장의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어떤 규칙을 집어넣으면 돼? 여기 따옴표 안에 있는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를 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앞에 너무 쉬우니까 그냥 쓰든지 마든지 하고 대신 생략할게요. She would로 가셔야죠. 왜? 이거는 그렇죠? 한 단계 더 과거로 가라면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셔야 돼요. will이 아니라 would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 과거형을 쓰라고요? 전체 문장의 시제가 과거니까. 그러면 얘부터 가자. 밑에 거. 맨 밑에 건 뭐겠어요? 얘는 전체 문장의 시제가 지금 어떻죠? 현재 시제예요. 그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죠. 이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옴표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쓰라 했죠. 이게 더 쉽습니다. 사실. She tells로 바뀌어야 돼요. She tells me that 생략하고 She will come 하시면 되겠어요. 얼마나 쉬워. 여기서 이제 차이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 전체 문장의 시제가 과거면 따옴표보다 한 단계 더 과거로 가고 전체 문장의 시제가 현재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구나. 이건 대신 바꿔줘야 돼요. I랑 She는. 그러면 얘입니다. 얘가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얘는 그냥 쉽게 she told me를 써면 되지만 대생략하고 she로 바꾼 다음에 이 came이 과거형이잖아. 그럼 얘보다 한 단계 더 과거가 필요해서 she had come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전체 문장의 시제가 과거니까요. 이럴 때는 따옴표보다 더 과거의 시제를 써줘야 돼서 과거 완료를 쓰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된 친구 꼭 얘기해. 알지? 없으면 넘어가자. 다음 넘어갔어. 우리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렀는데요. 2번 양쪽 괄호를 할게요. 2번 양쪽 괄호를 해서 시간, 장소, 부사구를 좀 알아야 돼요. 시간과 장소의 부사구를 알아야 돼요. 시간, 장소, 부사구는 사실 뭐 그냥 외우면 되는데요. now는 then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국말을 접목해 보세요. 나 지금 뭐뭐 해 라고 걔가 얘기했다. 그러면 then으로 가야 돼요. 걔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그 당시 지금이니까. 또 어떤 게 있어요. here이라고 합시다. 걔가 나 여기 너무 좋아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달하죠? 걔가 거기 진짜 좋아하던데 거기를 좋아하던데 대열로 바뀝니다. 한국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전달자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한 사람 입장이 아니라 전달해주는 사람 입장으로.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얘가 이제 뭐뭐블라블라블라 ago라고 했으면 얘는 befor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before.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this라고 했으면 얘는 that으로 바꾸면 되고요. these라고 했으면 those로 바꾸시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아, 우리하고 똑같네. 그거 하면 되네. 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제 부분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yesterday랑 tomorrow 같은 거는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yesterday 같은 경우는 the previous day라고 많이 써요. 이전의 날, 그 이전 날, 전날. 그러니까 걔가 이렇죠. 걔가 어제 말했는데 전날 밤에 술을 엄청 먹었대. 이러면 그 전날 밤이 돼야 돼요. 전날. 다음에 tomorrow 같은 경우는 뭐죠? the next day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the following day도 괜찮습니다. the next day나 the following day 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last 이런 거 있어요. last week 이런 거 있죠. last week 이런 거는 last night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뭐가 되냐? 얘는 지나간 거니까 the previous week 이렇게 되겠죠. the previous night 이렇게 다 previous로 통일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next week이라고 합시다. next week은 사실 next를 그대로 못 쓰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the following week이라고 써요. the following week 이렇게 미래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외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하라고 한국말로 돌려봐도 다 우리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한국어로. 네, 그러면 시간 잠깐 줄게요.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거의 다 알게 된 거고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의문문 바꾸기랑 그 뭐라 그래 강요, 오형식 그거 바꾸기만 남았거든요. 그건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건 지금 다 배운 거니까 평서문 바꾸기를 공부를 해줍시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질문이나 이런 거 꼭 해. 화법 전환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많이 안 볼 수도 있어. 앞으로 고3까지 화법 전환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서 틀릴 확률 많지 않을 수도 있어. 약간 특목고를 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일반고 가서 그냥 모의고사 푼다면 뭐 4년에 한 3번 보려나? 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내신 때 가끔 나오긴 합니다. 내신에 교과서에 이걸 쓰는 학교가 있어요. 계속 봐주세요. 한 1분은 있다 가자. 그래서 뭐 여러분 정리가 되고 나서 해야지. 자, 그럼 앞에 봐주실까요? 자, 이제 거의 끝내러 갑시다. 그러면 아까 평서문이라고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새롭게 열겠습니다. 의문문 화법 전환이라고 새롭게 열게요. 문제로 나올 때 의문문 화법 전환은 진짜 쉬워요. 자, 얘는 왜 그러냐면 특이점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모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뭐 어차피 대명사 바꿔줄 거고 시간, 장소 나오면 then 써야 되는 거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얘는 어떤 규칙이 있냐? 아까 얘기한 say to 대상이 나온다 했잖아요. 누구에게 말한다. 얘를 의문문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ask로 바꾸셔야 돼요. ask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사실 크게 차이점이 없고 이게 이렇게 간단히 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간접 의문문이란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될 겁니다. 얘는 여러분 배운 적 있죠? 의, 주, 동 순서로 바뀌고요. 이때 의문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을 같이 해서 그냥 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알죠? 뭐 what makes him happy, what broke it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 의문사 대신에 의문사가 애초에 없는 의문을 한다면 if나 whether를 이 자리에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것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을 정리하면 결국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얘 규칙만 잘 집어넣으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다. 예시만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2번의 예시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하루 종일 쉬네. 쉬로 갑시다. She said to me 쉼표 찍고 다운표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Where are you going? W는 대문자로 써야죠.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어본다고 합시다. 시간 잠깐 주면 여러분이 사실 만들어도 돼요. 한번 근데 시간 아껴주려고 그냥 바로 쓸게요. She asked me 이때도 that은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한번 써보고 She asked me that that은 생략이 가능하대. 미안해. 미쳤나봐. 의주동을 붙여야 되네. 간접 의문이니까요. She asked me where 하고요. I was going 하시면 되겠습니다. that을 쓰면 안 돼요. 의주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that을 쓸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생략이고 뭐고. She asked me where I was going.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포인트지 얘들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뭐야? you는 I가 돼야 돼. 전달자 입장에서 나한테 물어봤는데 너 어디 가였어? 그러면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내가 어디 가는지로 바뀌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분명히 현재형을 R을 썼는데 이 현재형은 잘 보면은 전체 문장의 시제가 과거예요. said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이 다운표 안에 있는 애가 한 단계 더 과거가 되어라. 그래서 was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된 친구 꼭 얘기하고요. 이해가 됐다면 사실 의주동 순서 바뀌는 거 빼고는 다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보고 바로 아마 다음 걸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예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예시 두 번째는 이런 게 있겠죠. She로 계속 가기로 했으니까 She said to me 하고 나서 Are you okay? 라고 해봅시다. 얘는 한번 여러분이 바꿔봐. 의주동 잘 알고 간접의문 잘 아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또 금방 잘 쓰네요. 그쵸? 아유 잘하네. 자 갑시다. 그러면 이때도 she asked me 이건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죠. to 없애고 ask로 바꾸는 건 잘 아니까요. 그리고 이때 이게 중요하죠. 얘는 지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의문사가 안 보여요. 의문사가 안 보이면 if나 whether를 쓰란 얘기니까 if로 선생님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If I was okay가 되겠죠. 자 이때 you가 I로 바뀌는 건 아까 설명해서 알죠. 나한테 물어봤는데 너라 그랬으니까 I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R이 현재형이지만 다운표 안에 거보다 과거를 쓰라고 과거 시제 나왔으니까 I was okay 하시면 됩니다. 의주동 순서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연습했던 게 잘 이해가 되는지를 한 번만 보려면 얘 좀 해보자 얘들아. She said to me Were you okay? 라고 했다면 아마 여러분 선생님 이 질문 쓰는 순간부터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이미 아는 친구도 많을 텐데요. 그러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제에서 조금 고생하지 않으려면 이거 하면 되겠죠. 어떻게 판단하라고? 선생님 뭐 여러분이 워낙 잘 쓰고 있어서 걱정 없이 이미 전체 시제가 과거야. 그럼 선생님 뭐라 했어? 다운표 안에 있는 애보다 더 과거를 쓰라 했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대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맞은 친구 자랑스럽게 그냥 나 이제 다 이해됐어. 다 이해됐어. She asked me if는 뭐 어쨌든 의문사가 없으니까 if I had been okay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시제 측면에서 과거보다 더 과거를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하시면 되겠다는 거. 틀리지 않았다면 다들 굉장히 잘한 거고요. 우리 넘어갑시다.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의문문 말고 얘는 아주 짧지만 그래도 아예 새로 열 생각입니다. 얘는 명령문 화법 전환이라고 배우시면 돼요. 명령문 화법 전환. 명령문 화법 전환은 뭐냐? 애초에 명령을 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딱 두 개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문은 이게 있어요. 1번 긍정명령문이라고 해서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면에 2번 부정명령문이라고 해서 뭐뭐 하지 마라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부정이겠죠. 그래서 부정명령문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되고요. 명령문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별표보다 좀 1번을 그냥 써주자. 기본 개념이라고 적으시고
명령문은 아까 그 특이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이것만 알면 되는데 어조에 따라 이걸 좀 크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조에 따라서 그냥 얘기하는 건지 충고를 하는 건지 이 명령을 하는 건지 쓰시고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쳐놓고 보면은 여러분이 이게 애초에 직접 화법이었는데 이걸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네. 해볼까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면은 금방 파악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루 종일 she를 쓰기로 했으니까 she said to me 쉼표 찍고 따옴표 넣은 다음에 come here이라고 하죠. come here. 여기로 와. 나한테 오라 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바꾸냐? 약간은 come here이 물론 따뜻하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약간 명령조죠. 아무리 봐도. 그래서 명령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령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하는 건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냥 advice나 뭐 told로 바꾸면 되겠지만 명령을 했다고 치면 She ordered me to come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뭘 조심하라고? 여기 there입니다. 여러분 there. 근데 come보다는 이때는 go를 보통 쓰는 거가 맞긴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 come을 go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건 내가 예시를 잘못 들었는데 어쨌든 come 다음에 there이라고 바꿔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은 어디다? 이겁니다. 얘가 얘로 바뀌는 거. 이거 바꿔주시면 되고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에 나오는 이 파트 굉장히 중요해요. to come there. 그래서 to에다가 이쪽 잡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만 더 쓰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끝인데요. 자, 다음. 만약에 하지 마라를 만약에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하지 말라. She said to me 하고 쉼표 찍고 딱 한 다음에 Don't be late. 너 늦지 마. 지각하지 마.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어떻게 바꾸면 되냐? 이것도 약간 명령조죠. 아무리 봐도. 뭐 이렇게 advice 한번 써볼까? 재미 삼아서. She advised라고 할게요. 약간 그래도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나한테 좀 충고를 했다고 합시다. advised me.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어조는 뭐 우리가 그 상황마다 내한테 뭐 그렇게 명령 안 했어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얘가 중요해요. 잘 봐. 부정명령문을 쓸 때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를 쓸 건데 이미 advise란 동작은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didn't advise가 되면 안 돼요. 이 동작은 했어. 근데 어떤 걸 조언을 한 거야? 이 뒤의 내용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not to를 써야 돼요. not to. 그래서 not to be late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세요. not to 부정사다. 왜냐하면 얘는 조언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밑에 she didn't advise라 했으면 조언을 안 했겠지. 근데 조언을 했는데 뭘 하지 말라고? 뒤에 to 부정사 동작을 하지 말라고 not을 쓰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없으면 우리 한 2, 3분 남았거든. 숙제 적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숙제는요. 빽빽이가 적지는 않죠. 그쵸? 근데 뭐 한 번만 해오시고요. 문제풀이가 중요한데 사실 문제풀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시간 많이 주긴 했지만 143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화법을 모두 끝내고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158까지 풀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3단원이 남았는데 전치사 접속사는 사실 2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어요.